제가 평생 쌓아온 이성과 도덕, 그리고 결혼 생활 전체가 무너진 파멸적인 기록을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저의 장모님은 52살의 나이에도 완벽한 자기 관리로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시며 전직 디자이너답게 그 우아함과 고고함은 마치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황혼 이혼 후 홀로 지내시는데 그 고독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신비롭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의 아내가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장모님이 텃밭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셨고 제가 간호차 와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이미 위험한 시험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장모님을 볼 때마다 늘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는데 이 긴장감은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느껴야 마땅한데 묘하게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완성된 여인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이어지며 저는 매 순간 이성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주책인 건 알지만 그녀가 통증 때문에 몸에 붙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고개를 숙여 따뜻한 차를 건넬 때면 저의 시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곡선에 꽂히곤 했습니다. 이분을 가족으로만 봐야 한다는 이성의 채찍이 몇 초 저를 몰아세우는 한편 이 완성된 매력을 탐하고 싶다는 원시적인 본능이 미친 듯이 충돌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싸움은 제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런 비밀스럽고 불경스러운 감정을 숨긴 채 장모님을 간호하며 식사를 챙겨드리고 물리치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은 늘 감사하다며 웃으셨는데 그 미소는 저의 아내와 닮아 죄책감을 부추기는 동시에 묘한 고독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인의 외로움. 저는 그 고독을 해방시키고 싶다는 불가능한 망상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간호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는데 저의 모든 이성과 통제가 마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주무시겠지. 조용히 물만 마시고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며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장모님 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작은 소리가 들려와 어머니 혹시 아파서 잠 못 이루시나? 하는 걱정과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저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본 방 안의 상황은 저의 삶을 두 동강낸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장모님은 침대 옆 불빛 아래에서 땀에 젖은 채 무언가를 하고 계셨는데 평소의 고고한 우아함은 사라진 오직 본능만이 남은 고독하고 격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낮은 신음과 함께 누군가의 이름을 속삭이는 듯 했는데 그 모습은 저에게 충격과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자극을 주었습니다. 마치 금단의 과실을 따는 듯한 격렬한 흥분감이 온몸을 뒤덮으면서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 도망칠 수도 없었는데 그 순간 장모님이 절정에 다다르기 직전 몸을 크게 뒤척이며 침대 모서리의 물건을 건드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에 장모님은 화들짝 놀라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문틈에 서 있는 저와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녀의 눈빛은 발가벗겨진 수치심과 동시에 찰나의 순간 스친 격렬한 욕망의 불꽃을 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장모님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으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저의 모든 이성과 도덕이 산산조각 났고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가 아닌 저의 억눌린 욕망을 폭발시키는
파멸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 밤 이후 저희는 각자의 방에서 단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저의 머리는 과부하가 걸려 폭발 직전이었고 장모님의 침묵은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이 차려놓으신 아침 식사 앞에 우리는 마주 앉았는데 어색하고 숨막히는 침묵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이 침묵은 어젯밤 사건을 은폐하려는 무언의 동의이자 동시에 그것을 긍정하는 위험한 묵인이었고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미 깊은 공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네, 밤에 미안했네. 내가 미쳐 자네가 있을 줄 모르고.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저는 그저 물을 마시러 나왔을 뿐이고 제가 노크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장모님 얼굴을 제대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저의 사과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을 후회하기보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세밀하게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새로운 도발과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내 표정,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자네도 많이 놀랐겠지. 내 표정이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여자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놀랐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늘 완벽하시니까 그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의 모습은 저에게 충격이자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품을 수 없는 여인의 가장 은밀한 순간을 엿본 충격이었죠. 나도 나이를 먹었어도 여자니까. 혼자 된 지 꽤 되었고 자네도 알잖니. 그렇게 6년을 지냈어. 전 남편에게 죄송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자이고 외로웠네. 내 몸이 나에게 외치고 있었다네. 제가 침묵하자 정적이 흘렀는데 장모님의 고백은 저의 죄책감을 덜어주었고 동시에 저의 욕망을 합리화시켜 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용기를 낸 듯 저를 똑바로 바라봤는데 그 눈빛은 어제의 수치심 대신 새로운 도발과 호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너한테 들킨 게 사실 창피함보다 묘한 기분이 더 크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기분. 마치 잊고 있던 청춘의 열정을 내 눈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것처럼 내 시선이 나를 다시 여자로 만들었다, 자네. 나는 그 시선이 두렵지 않다네. 어머니, 저는 장모님은 갑자기 한숨을 쉬며 장난기가 섞인 농담을 던졌는데 그 농담은 우리의 금기를 더욱 단단하게 묶는 밧줄이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 모든 것을 봤다네. 자네가 숨쉬는 소리까지 그 안에 잠재된 욕망의 크기까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름다우시다고 생각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도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충격이자 신선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어떤 여자보다도 매력적이며 어머니의 고독이야말로 저를 미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는데 제 진심 어린 칭찬에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그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넌 장모한테 그런 말을 하는구나. 무서운 아이. 너의 그런 솔직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니? 나는 지금 너의 위험함을 시험하고 있는 걸세. 어머니,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젯밤의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강렬한 흥분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의 정체를 알고 싶어요. 뭐가? 어머니가 저를 보며 하셨던 행동의 모든 것이요.
제가 그 순간 어머니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선을 넘었고 저는 어머니의 그 고독과 열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장모님은 제 가까이 다가와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귓가에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저의 귓속을 파고들어 이성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오늘 밤은 나도 잠이 안 올 것 같구나. 내가 나의 이 고독을 잠재워 줄 수 있다면 나도 너의 욕망을 잠재워 줄 수 있다네. 저는 숨을 삼켰는데 이 한마디는 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금기를 넘는 선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예의와 도덕, 양심은 제가 되어 날아갔는데 저는 제 침대에 앉아 심장의 격렬한 박동을 느끼며 장모님을 기다렸습니다. 밤 12시 방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고 닫혔고 장모님은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52세의 장모님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살결, 6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체온이라고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고 이 속삭임은 저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아들처럼 느껴야 하는데 묘하게 너한테 꼴리네. 젊고 단단한 너를. 너의 그 충격받은 눈빛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고 나를 다시 완벽한 여자로 만들었어. 어머니, 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밤을 도망치고 싶지 않으며 저는 어머니를 갖고 싶어요. 이 순간 죄책감마저도 저에게는 강한 자극이 됩니다. 저희는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는데 장모님의 몸은 쉰을 넘긴 나이에도 탱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섹시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그녀의 몸은 제가 상상해왔던 금기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고 장모님은 제 단단한 몸을 탐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정복욕으로 가득했죠. 정말 건강하시네요.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물건에 왜 소홀했을까? 왜 너를 이토록 외롭게 뒀을까? 나는 너의 외로움을 채워줄게. 그녀의 말은 제 아내의 부재를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되었고 그녀의 뜨거운 눈빛 앞에서 저의 이성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탐했고 마침내 하나가 되었는데 장모님은 억눌린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신음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겹쳤습니다. 제 아내의 어머니와 제가 아내가 없는 집에서 금기를 넘고 있었는데 이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의 해소가 아닌 서로의 외로움에 대한 처절하고 격렬한 위로이자 파멸을 향한 공범의 맹세였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땀과 숨결이 뒤섞인 채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심장의 격렬한 박동은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했고 이 현실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후회 안 하시죠?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아요. 후회해야 하는 거 알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닙니다. 저도 어머니의 그 고독과 열정 속에 빠져버렸고 저는 이 죄악을 사랑합니다. 나도 후회 안 해. 전 남편은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은 지 오래였어. 고마웠어. 자네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이젠 내가 나의 남자다. 나의 비밀이다. 장모님은 제 가슴에 기대었는데 그 새벽 우리는 단지 장모와 사위가 아닌 외로움과 욕망에 굴복한 두 남녀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두 번 더 서로를 탐했고 장모님은 매번 더 적극적으로 변했으며 저는 그녀의 모든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금기된 관계는
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면서 저를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는데 어젯밤 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장모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는데 몇 시간 전까지 제 품에 있던 여자가 지금은 저의 장모로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중적인 현실은 저를 더욱 중독시켰습니다. 어제와 라면 먹게나 고맙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는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우리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숨겨진 뜨거운 욕망이 오갔습니다. 우리 둘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이 관계가 저의 명예, 아내와의 결혼 생활, 그리고 장모님의 남은 삶 모두에게 파국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스릴과 죄책감이 저의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다음 주말에야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장모님의 집에서 보낸 금기의 밤을 잊을 수 없었고 로펌의 중요한 회의 중에도 잠자리에 들 때도 장모님의 모든 것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밤이면 혼자서 해결하곤 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상상하던 일이 아닌 실제 경험이었기 때문이며 그 경험의 생생함은 저를 완전히 중독시켰습니다. 제 삶은 겉과 속이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겉으로는 유능하고 성실한 사위이자 변호사, 속으로는 장모님과의 금기된 관계에 중독된 파멸적인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죄책감은 극에 달했지만 그것마저도 장모님을 향한 욕망을 더욱 부추기는 자극제가 되는 모순을 겪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는데 발신자는 장모님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그녀의 이름은 제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강한 자극이었죠. 자네가 어젯밤 꿈에 나왔다네. 우리 딸 다음 주 목요일에 들어온다고 했지? 수요일에 잠깐 와줄 수 있니? 나 허리가 다시 좀 아픈 것 같아서 자네가 보고 싶어. 나는 내가 필요해.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는데 장모님의 문자는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저와 같은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다려지면서도 불안했고 이 금기의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두려웠지만 저는 이미 이 관계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수요일 오후 장모님 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로펌의 중요한 미팅을 취소하고 저의 모든 것을 걸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장모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 욕망의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 침실로 들어선 순간 문이 닫히기도 전에 저희는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그 절정의 순간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아내가 예상보다 하루 일찍, 그것도 저희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귀국한 것입니다. 거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깜짝 서프라이즈. 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옷가지가 널브러진 침실, 땀과 욕망으로 엉망이 된 저희의 모습, 저희의 금기된 관계는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했고 아내의 귀를 찢는 듯한 비명과 저희의 침묵 속에서 저의 결혼 생활, 장모님의 평판, 그리고 저의 모든 도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세 사람의 삶은 영원히 망가졌고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 많은 댓글과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 창작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D